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를 지나 일본으로 지나가긴 하였어도 태풍 피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소식조차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네요. 서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오래 있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와 그러기 전에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중에 타인의 경계를 자주 침범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경계를 침범당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40대 이상인 분들은 조부모, 부모, 삼촌, 이모 등 대가족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서 나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이고 유교적인 간섭이 정신적인 지배를 많이 받으면서 웬만한 경계 침범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처럼 분리된 자아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요.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했어도 이러한 경계 침입에 대해 아주 민감하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지나친 경계를 강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은 건강한 정신과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개인적 영역을 침범하면서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우편물, 일기도 뜯어보고 욕실이나 침실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어보며 남의 지갑이나 소지품도 뒤지고 남의 아이디어 도용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만 반대의 경우가 일어나면 이해나 배려는 조금치도 없습니다. 이렇듯 경계 침입뿐만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하고 타인의 공감 능력은 전혀 없고 정서적인 교류가 전혀 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분노를 시시때때로 폭발하게 되는 나르시시스트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과연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4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무능력감과 무기력감이 일어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계속되는 비난과 비판, 인신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 피해자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 잘 못할 거야, 실수할 거야, 나르시시스트에게 지적을 받느니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미리 포기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들이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삶은 자신만이 지킬 수 있으며 성장과 변화도 자신의 의지로만 가능하다는 의식도 잃어버린 채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삶을 발전시킬 기회도 놓쳐버리고 무기력감에 시도해 볼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좋은 결과물이나 좋은 일이 생겨서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무기력과 무능력감에 빠집니다. 두 번째, 이 넓은 세상이 혼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처한 상황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설마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투로 믿어주지도 않고 지나친 피해망상 환자 취급하면서 들어주지도 이해해주지도 않아서 망망대해를 돛담배에 혼자 떠다니는 심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허우적거리다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미치게 되면서 절망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 살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점차 나르시시스트로 인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절대 인정해주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잘한 일도 잘한 큰 일은 제껴두고 아주 사소한 허점을 가지고 폭풍 지적, 폭풍 비난에 수치심과 죄의식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 주위의 누구에게 이런 자기 수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수치심과 절망감에 혼자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자기 행동 반경이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삶에 적극적이었던 사람도 나르시시스트를 만나 오랫동안 함께 있다 보면 아주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어떤 일을 시도할 때도 제대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떠오르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기 전에는 자연스럽기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게 되면서 불안도 같이 밀려오게 됩니다. A를 해도 지적을 받고 B를 해도 지적을 받으며 어떤 일을 해도 지적과 비판, 분노 표출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피해자는 위축되고 행동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르시시스트가 시키는 일만,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되는 노예가 되어가는 거죠. 네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끝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큰 불안감에 휩싸인 채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건망증도 많이 생기고 심지어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급기야 공황장애까지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결말이 나지 않는 불안은 모든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은 걱정과 염려 속에 파묻히고 압도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걱정, 염려라는 생각이면 파묻히게 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한 채 마비 상태가 됩니다.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는 분이라면 먼저 자신의 감정부터 알아차리시고, 제가 샌디 호치키스의 나르시시즘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지키는 심리 전략에 대해서 4가지를 전달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노트에 자세히 적어본 다음 자신의 경계도 어디까지가 좋은지 노트에 적어보시고 끝까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와 주고받는 행동에 대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체력을 지키시는 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은 내가 통제하겠다는 의지 표명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니 내 삶은 내가 이끌어 간다는 태도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르시시스트와 나와의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보다 여러 면에서 힘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에게 애정어린 말로 하듯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수치심을 가진 어린아이를 달래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다 털어내도록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잘못을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접어야 합니다. 분노를 푸는 것이 당장은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결국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어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린아이에게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쳐 준다는 어른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참으로 어려운 미션인지 압니다. 그만큼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고도의 스킬이 필요하는 것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감, 예민함, 슬픔, 수치심, 죄의식, 두려움 등이 나르시시스트와의 오래 함께 있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들을 느끼며 나르시시스트와 비슷하게 되어갑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지식도 없고 대처할 방법도 모른다면 나르시시스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단련되어 온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르시시스트를 적나라하게 파악하셔서 그 정글에서 빠져나오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